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 입장해 주셨고요.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 인 루프탑을 연출한 김조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그 두 번째 영화를 찍게 되어서 지금 살짝 설레는 마음 반, 긴장한 마음 반 이렇게 되는데요. 예, 뭐 그 두 번째 영화가 잘 돼야 앞으로 감독으로 쭉 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재밌게 그 봐주셨으면, 예, 재밌다고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루프탑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이자 정연 역할을 맡은 배우 연문경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설레고 떨리네요.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 역할의 이용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저희 영화 관심 가져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식 역할의 정휘입니다. 저희 영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좋은 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루프탑에서 치명적인 매력남 민호 역할을 맡은 광민규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저희 영화 예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역할의 강정우입니다. 영화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좀 좋은 기억이 돼서 영화 홍보에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양 옆에 있는데요. 예, 바로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의 위성주라고 합니다. 영화 흥미롭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좀 흥미로운 메타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특히 청경채가 좀 궁금해서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랑 사랑의 이야기를 되게 중점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둘 중에 어느 부분을 조금 더 관객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청경채는 연문경 작가님이 더 얘기해주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연문경 작가님한테 넘기겠고요. 그 청춘과 사랑, 제 영화 이번 그 메이드 인 루프탑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춘 영화이면서 또 사랑 영화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뭐 둘 다 이렇게 관객들이 좋아해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하나를 딱 먼저 꼽으라면 저는 청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청춘 영화를 좋아하는 데다가 이번 영화는 이른바 90년대생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란 영화를 찍고 나서 저에게 자기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한 90년대생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세대가 정말 나랑은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세대 얘기를 한다면 조금 더 밝고 유쾌한 영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90년대생 게이들은 10대 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20대로 넘어가서는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영화도 그랬고 또 한국의 대부분 퀴어 영화들이 성 정체성 때문에 주인공이 고민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어두워지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두 번째 영화를 만든다면 좀 더 유쾌하고
그 밝은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을 청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른바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청춘 영화들이 대부분 중요한 장면에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위노나 라이더랑 에단 호크가 나오는 한국 제목은 청춘 스케치,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편의점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좋은 장면을 꼽으라면 하늘과 봉식이 뻥이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메이드 인 루프탑,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청춘 영화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청춘 영화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문경 작가님이 청경채 얘기해 주시죠. 청경채는 제가 시나리오에 썼고 감독님께서 감사하게 채택을 해주신 말하자면 메타포인데요. 이게 이 메타포로서 GV 때도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게 무언가의 은유라는 걸 되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었다기보다는 제가 가끔씩 다이소나 이런 곳에는 1,000원짜리 씨앗 같은 걸 팔아요. 그게 그런 상추 같은 거일 때도 있고 되게 제비꽃 같은 거일 때도 있는데, 그 진짜 볼품없거든요. 그 세트가 씨앗도 너무 조그맣고 흙도 너무 엉망이고, 근데 거기서 식물이 크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크나 꽃이 피나 이런 걸 계속 지켜보게 되는 마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뭐랄까, 얘가 제대로 크면은 나도 뭔가 할 수 있겠지라는 위로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봉식이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같은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청경채를 굳이 했다기보다는, 청경채라는 말이 이쁜데 청경채, 오이, 상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꽃이 피기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모르는데, 검색해보면 다 꽃이 펴요. 그게 막 노란색 꽃이고 꽃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꽃들처럼 똑같이 예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검색해보기 전까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영화에 한순간 나온다면 봉식이한테도 힘이 되고, 누군가한테도 뭐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서 넣게 된 상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미디어 정지은 기자입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배우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감독님이 청춘 영화라고 이게 명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또 맡은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청춘을 지나오는 역할들인데, 사실 지금과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역할을 소화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좀 자신의 청춘을 좀 떠올리게 만드는 명장면들이 있었다면 각각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래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하늘역의 이홍래라고 합니다. 이 메이드 인 루프탑이라는 대본을 보자마자 첫 번째 든 생각이 이제 공감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많은 장면들이 나오지만 제가 가장 공감할 수 있었던, 그리고 가장 애착하는 장면은 하늘이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배달 아르바이트 하는 그 씬들이에요. 저 또한 20대 때 배우라는 꿈을 안고 살아갔지만 연기하는 시간보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길었거든요. 저는 하늘이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씬을 찍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되게 재밌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애틋했던 그런 씬이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희 배우님. 저는 봉식이라는 친구를 연기하면서 사실 정말 봉식이가 지금 90년대생뿐만 아니라 20, 30대 청춘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특히나 최근에 뭔가 이렇게 봉식이처럼 욜로족이라고 하죠. 되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유행 아닌 뭔가 유행처럼 이렇게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를 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어떤 청춘들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 좀 나는 뭐 40까지만 살 거야, 뭐 30까지만 살 거야 하면서 되게 오히려 더 유쾌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청춘들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 그 안에 분명히 그 청춘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모습들이 되게 봉식이를 연기하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명장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장면들이 다 좋긴 한데 저는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봉식이와 민호가 다시 재회하는 장면에서 민호가 이제 그동안에 뭔가 오해를 풀기 위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되게 저는 많이 좋았었는데, 민호가 봉식이에게 내가 그때 표현했던 반응이 봉식이가 원했던 반응이 그때 순간에는 아니었을지도 몰라도 나는 생각을 해야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을 다 하고 왔었다. 그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서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되게 봉식이로서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뭐라 해야 될까, 기쁘기도 하면서 또 감동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또 같이 연기했던 배우 민호 배우님이 또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그 장면이 전 되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민규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딱히 한 장면을 꼽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네, 저는 제가 맡은 민호 역이 이제 봉식이에게 데이트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당돌하게 빠꾸 없이 직진으로 갔던 그 장면이 정말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썸이라는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딱 제 마음을 오픈하게, 용감하게 오픈하는 장면인데, 그 모습들이 이제 봉식이와 민호가 귀엽고 예뻐 보여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민 역할을 연기했는데요. 제가 연기한 인물은 이 영화가 주는 20대 청춘의 사랑과 그런 고민들을 저는 청춘에 좀 끝자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7살이 많은 캐릭터라 저 극중 나이는 34살인데 그래서 저는 회사도 안정적이고 저기 집에서도 안정적인데 미래를 꿈꾸며 불투명하지만 하지만 꿈을 위해서 좀 도전하려고 하고 상상 속에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도전적이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가 커밍아웃 하는 것도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현재에 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정민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배우 강정우로서는 홍래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금 현재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며 뭐 뛰어다니겠지만 그 미래의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노력했던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랬던 기억이 가장 우리 영화스럽지 않나? 아름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연문경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연 역할을 맡았지만 또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무래도 저의 일부분들, 저의 감정의 흐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뭐랄까, 사실 홍래 배우나 정희 배우가 이제 역할로 표현한 연애할 때 그 엉망진창인 패턴들 있잖아요. 네, 제가 다 조금씩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했던 짓이라 영화를 다시 보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좀 성숙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연기한 장면으로는 홍래 배우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늘이하고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다가 막 울면서 웃으면서 이하 속내를 털어놓게 되는 장면이 쓸 때도 마음이 되게 그랬고 영화를 보고 연기한 스스로에게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저도 고양이를 한번 잃어버려서 밤새도록 파쿠르 선수처럼 막 담 넘어다니면서 찾았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긴장되고 이걸 빨리 찾아야 되고 이걸 못 찾으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생각들이 둘러싸여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눈물이 터져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역할이랑 정연이라는 역할이 서로 되게 힘든 마음을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반나절을 같이 보내고 결국 되게 이상하지만 자연스럽게 감정을 터뜨리는 장면이 저에게는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네, 지금 배우님들 말씀 주신 대로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가득한 명장면이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좀 기자님들 질문을 좀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좀 이어서 그러면 배우님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래 배우님께 그 같이 연기를 하신 정희 배우님도 계시고 그리고 강정호 배우님도 계시고 또 연문경 배우님과도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요. 호흡들이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 휘 배우님은 너무 저는 이런 친구가 없거든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휘님이랑 제가 영화를 촬영한다고 해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비주얼이 이렇게 꽃미남 같은 이런 친구와 촬영할 수 있었고 촬영할 때도 같이 친구로서 연기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휘가 아니었으면 이 루프탑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정호 배우님 제 남자친구 역할로 나옵니다. 순간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남자답고 정우 형은 정말 제가 친형으로 생각하고 싶을 만큼 촬영이 끝나고도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고 정우 형이 아니었으면 메이드 인 루프탑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자 배우님이신 우리 문경님, 정연역의 문경님 사실 꽤 어려운 딥한 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연과의 촬영들은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고 집중을 많이 해서 그 씬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같이 촬영하는 그 시간 내내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쳐다봐 주시고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 주셔서 촬영하는데 결과물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작가도 작가지만 배우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붙는 씬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민규 형이 이렇게 떡볶이 집에 있을 때나 그럴 때 제가 촬영하는 거 몰래 보곤 했어요. 워낙에 연기를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어서요. 민규 형을 빼놓고는 메이드 인 루프탑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없지만 네. 아리와의 촬영은 어떠셨는지도. 아리는 사실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고양이는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촬영을 할 때는 예상 바뀌었습니다. 한 마리의 맹수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의 호흡 때문에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찍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아리가 없었다면 또 루프탑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리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럼 정희 배우님께도 그 배우들과 호흡이 어떠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래 배우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와 또 광민경 배우님과 연인 호흡도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 참견러로 등장하신 이제 순자 역을 하신 이정훈 배우님과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홍래 형이 너무 앞에서 잘 말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되게 부담스러운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저는 이 영화 촬영장 자체도 사실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낯설었고 뭔가, 그리고 홍래 형도 처음 만났는데 정말 이게 촬영을 하면서 진짜 제가 너무 이제 좀
건방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건방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구처럼 대했던 것 같은데 형이 또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함께 루프탑에서 촬영했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 되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탑에서 바라봤던 석양이 그때 엄청 예뻐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정말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좋은 배우 형이자 동료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연인 역할이었던 민규 배우님은 사실 첫 촬영 때부터 그냥 이 사람이랑은 그냥 믿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는 이 확신이 너무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 그 연기하는 순간들이 되게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순간이 잘 풀리니까 뒤로 갈수록 또 뒤에는 그냥 뭐 물 흐르듯이 그냥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옥탑방 집주인님이셨던 순자 그 이정훈 선배님과의 호흡도 사실 뭐 저는 사실 그냥 받기만 했어요. 진짜 워낙 너무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었고 저의 집주인이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루 그 정훈 선배님이 딱 하루 오셨었는데 하루 촬영 때 그 선배님의 분량을 다 촬영하는데 그날 하루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한 집주인님처럼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집주인이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집주인이라는 건 영화를 보신 후에 관객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폰가요 이거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어서 감독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신인 배우들과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캐스팅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신인 배우분들과 작업을 하셨습니다. 캐스팅 비하인드가 좀 궁금한데요. 이분들을 다 한 영화에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 여쭤봅니다. 예, 제가 그 배우를 보는 눈이 있다. 제가 픽한 배우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한편으로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이번 영화 하면서 정말 내가 배우를 보는 어떤 촉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 작업을 하면서 더 배우들이 빛나 보였어요. 그래서 또 이번 영화 하고 나서 이 배우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래 배우는 BTS 뮤직비디오 컴백홈으로 되게 강렬한 인상을 저한테 주어서 제가 저 배우랑은 언젠가 꼭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루프탑의 하늘 역에 홍래 배우가 딱 어울려라고 솔직히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BTS 뮤직비디오나 지청신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할 배우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늘을 이홍래 배우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못 하고 있었는데 너무 고맙게도 이홍래 배우가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 저한테 하늘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실 만났는데 처음 만나서 이렇게 쑥스러운 듯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저한테 인사했을 때 와, 하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딱 들었습니다. 너무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소년미, 이렇게 착한 소년미가 얼굴에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홍래 배우님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내추럴 본 하늘이다라는 걸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직청신 같은 강렬한 역할도 계속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홍래 배우가 앞으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혹은 섹시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휘 배우는 예전에 팬텀싱어 1편의 휘 배우가
출연을 해서 알라딘 OST를 그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채널링 하다가 우연히 보고 목소리와 얼굴이 너무 좋아서 이 배우하고 언젠가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좀 잊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면서 저는 봉식은 무조건 예쁜 배우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이 무조건 예뻐야 한다. 그래서 봉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얼굴 예쁜 배우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 잊었던 그 휘 배우를 그때 이제 다시 떠올리고 그래 휘가 있었지 해서 그 연극하는 분들한테 수소문해서 공연 쪽에 수소문을 해서 휘 배우의 연락처를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내가 시나리오 하나 보낼 테니 그 해보시겠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시나리오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맙게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고요. 하면서도 역시 예쁜 휘랑 하길 너무 잘했어라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휘는 얼굴이 정말 저는 예쁘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또 연기하는 거 보면서 다양한 연기 폭을 가진 그런 배우라는 걸 이번에 새삼스럽게 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규 씨는 눈물이라는 단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배우가 가진 그 연기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나중에 민규 씨랑 작업하고 싶다 이런 생각했고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 시나리오를 본 사람들이 민호는 그 이른바 실장님 같은 연기를 할 수 있는 외모의 소유자, 키 크고 무조건 잘생긴 뭐 그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휘가 너무 예쁜 얼굴이기 때문에 굳이 민호가 뭐 예쁘고 잘생기지는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했고 오히려 그 진정성이 이러면 민규 씨가 안 예쁘다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민규 씨가 가진 그 진정성이 저는 딱 너무 좋을 것 같았고 또 이렇게 휘랑은 정말 다른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규 씨가 가진 그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휘와 광민규는 이렇게 둘의 커플 이미지는 너무 잘 맞을 것 같았고 저는 특히 이제 민호는 그 키스씬 이후에 그 봉식에게 비밀을 듣고 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편집실에서 그 침 꼴깍 삼키는 그 민호의 얼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정 하나로 무조건 그냥 광민규는 이걸로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고맙고요. 정우 씨는 제가 2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를 공연으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티나 역할을 정우 씨가 해줬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의 티나와는 정말 다른 강정호만의 티나를 너무 사랑스럽게 해줘가지고 강정호 배우하고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고 정우 씨가 공연할 때 저한테 많이 초대를 해줘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강정호가 가진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작은 역할이지만 강정호가 이거 해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반신반의한 상태로 시나리오를 보냈는데 읽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좀 아쉬운 거는 강정호 배우가 이렇게 몸이 되게 좋은 예쁜 배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내가 이렇게 강정호 배우를 몸을 안 보여주고 막 이렇게 넥타이까지 매게 하면서 꽁꽁 싸맸구나 편집하면서 강정호의 예쁜 몸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있을 만큼 다음번에 더 좋은 배역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문경 작가 겸 배우님은 사실 원래 이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그 정연 역할을 연문경 배우가 할 거라고 서로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연은 문경이 하면 잘하겠는데? 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밥 먹으면서
정연을 한번 해보면 어때?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좀 망설이다가 바로 하겠다고 해주었는데 저는 정연 역할을 문경 씨가 이렇게 문경 배우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연문경 배우 이게 눈이 굉장히 큰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정연한테는 그 큰 눈에서 보이는 그 연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비클로즈업으로 거의 이렇게 그 얼굴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 눈 연기가 가능한 배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문경 배우가 그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촬영이 그 첫 번째 문경 배우의 첫 번째 촬영이었는데 그날 너무 잘해 주었죠. 그래서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문경 작가님께서는 감독님께서 그 정연 역을 제안하셨을 때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가 필요 없었죠. 조금 망설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았고요. 약간 망설인 척을 했을 뿐입니다. 너무 당연히 하고 싶었고 정연 역할은 특히 물론 이 4명의 남자들, 이 주인공들의 사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 관계들 안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또 순자 배우님 그 역할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배우들을 바라보는 외부 세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퀴어적인 LGBT 소수자 세계관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하고도 조금 연결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이 하늘과 반나절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연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배우로서 보기에도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마음속으로는 바로 예스였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KBS 미디어 정지은 기자입니다.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다 사실 감정적으로 엄청 넘쳐 흐르는 씬들을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런 감정적인 씬들을 좀 연기할 때 중점을 뒀던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홍래 배우님부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역의 이홍래입니다. 사실은 그 감정적인 씬들이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물을 이해하고 온전히 집중해야지 끌어낼 수 있는 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어찌됐든 상대방에 최대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진실로 믿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그 정우 배우님, 문경 배우님과 그리고 봉식님 씬들을 촬영할 때 상대 배우에게 정말로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많이 얻어서 찍을 수 있었던 씬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저는 감정적인 장면을 준비를 뭐 안 하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여기 광민기 배우님이랑 같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첫 촬영 때 너무 이게 믿음이 가다 보니까 뒤는 그냥 그 감정 씬들은 사실 별로 크게 걱정 없이 그냥 쭉 갔었던 것 같고 너무 그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혼자서 이제 그 BJ 방송하는 그 씬이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되게 준비도 많이 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촬영장 특성상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장면을 이제 한 번밖에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막 이것저것 더 막 시도하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한 큐에 가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있었고, 감정씬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민규 배우님 눈만 보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로맨틱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씬을 찍을 때 이제 민호라는 인물은 특히 이 영화에서 함부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기할 때도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건 저도 아무래도 상대 배우의 힘이 컸고, 특히나 또 감독님이 믿어주는 것들이 저를 좀 더 날개를 달아줬던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을 좀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좀 한국에선 본 적 없는 직진남 실장님 캐릭터를 제가 연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영화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제가 연기한 민호라는 캐릭터도 전 우려를 많이 했었었는데 너무 잘 나와서 전 너무 좋았는데, 그건 다 감독님하고 상대 배우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나왔던 감정적인 씬은 다 사랑이었거든요. 시작을 한 번은 헤어지지 말자, 다시 잘해보자, 뭐 다 그런 사랑의 포커스가 중점으로 가 있어서 전 이 영화를 통해서 이용래 배우를 알게 됐기 때문에 먼저 상황이 전사가 다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래 배우를 먼저 더 알아야 되고 더 친숙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연습이 리딩이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이용래 배우 자체를 많이 서치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먼저 사랑을 더 중점에 둬서 이 배우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걸 더 중점을 둬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되게 큰 슬픔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각자 다르잖아요. 정연은 사실은 극 중에서 흘러가는 시간 동안 되게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늘이라는 인물하고의 만남에서 너무 부자유스러워질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더라도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TV 보면 웃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래 배우 하늘하고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그 사실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슬픔을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서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라면 또 달랐겠지만 정연을 저하고 가깝게 생각했고, 그래서 일부러 뭐 밝은 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슬픈 일이 더 불행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거나 막 그렇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 마음이 진짜로 터졌을 때, 와닿았을 때 충분히 표현하려고 생각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우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듣고 먼저 간담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루프탑이 그런 시기를 어렵게 보내는 많은 분들한테 즐거운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랬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를 보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운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극장에서 극장 밖에 있을 때보다는 극장 안에 있을 때 더 행복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가로서는 주로 로맨틱
혹은 코미디 혹은 로맨틱 코미디를 위주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사실 그렇게 발랄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사실 사람하고의 관계를 너무 좋아하고 다 깊게 못 다가가는 만큼 사실은 마음속으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해서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루프탑도 사랑 이야기인데요. 저한테는 이게 사실 지금의 현실을 살다 보면은 사랑할 일보다는 사랑의 뒤통수를 맞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혐오하거나 그럴 일이 더 자주 생기고 그러는 사람들을 더 자주 보게 되는 인터넷상에서라든지 자꾸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도 뭔가 사랑 이야기는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닌 척하고 미워하는 척하고 사랑을 안 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 사랑을 하고 싶어 할 거야라는 그런 저만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는 동안만에라도 사랑이나 사랑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품고 또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먼저 영화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따뜻함을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촬영하면서 제가 정말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따뜻함을 준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도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웃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대본을 읽을 때부터 그리고 영화를 또 이렇게 몇 번 보면서까지 청춘들의 사랑 이 이야기가 굉장히 너무 귀엽고 유쾌하게 다가와서 너무 좋았는데요. 이 영화를 청춘들이라고 해서 꼭 지금 20, 30대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청춘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나의 청춘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영화가 많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메이드 인 루프탑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꽤 길어져서 제 주변 사람들도 조금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화가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전 자신이 있거든요. 네, 너무 유쾌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화이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요. 네,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채워주신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화를 보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같이 본 사람과 술을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외출을 한다거나 뭔가 하고 싶은 설레임이 생기는데 저희 영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설레임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지만 이 좋은 영화를 좀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 이 영화를 보시고 그 설레임으로 어떤 행복한 긍정 에너지를 좀 가지실 수 있는 설레임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